질문 하나 드릴게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해석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을 해석하고 있어. 해석이란 말 알죠? 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요? 아니, 마치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트랜스포팅해서 지금 내가 언더스탠딩 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을 바로 이해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친구는 뭐야? 아니 제가 지금 하는 말을요. 긴장하지 말고. 자,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다. 바로 이해하고 있다. 그치. 다 손들어야 맞는 거야.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구나 지금. 괜찮아. 자, 지금 이 친구 한쪽 다리가 어때요? 불편하죠. 예, 불편해요. 뭐 부러졌는지 아니면 어디 삐끗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쪽 다리가 지금 불편해요.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말로 바로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말을 아웃풋과 인풋이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 영어가 힘들어하는 거, 그 이유를 보면은 아웃풋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밖에. 이 깁스를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모국어와 외국어가 있어요. 우리는 모국어가 있죠. 그걸 이제 영어로 mother language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mother language. mother 하면은 엄마라는 말이고 language는 언어예요. 엄마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영어가 mother language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 영국, 뭐 캐나다, 뭐 호주, 뭐 필리핀. 근데 필리핀은 따로 자기네들 말이 있는데도 거기는 뭐 모국어처럼 이제 영어를 함께 이렇게 구사를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모국어가 있으면서 영어를 뭘로 받아들여요? 그렇지. 지금 누굽니까? 아까 그 친구?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외국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아니면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는 여러분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예요? 오, 그랬어? 그런 거야? 다들 손으로 가리키는데? 자, 그러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아까 제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한 거였어요. 그 방언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언어가 아니고 아닌 언어가 아니고 언어로서의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말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일본말 들으면 되게 초싹 맞고 이상해.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건 언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여러분, 필리핀어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와, 이런 언어가 있을까? 네, 좀 진작에 좀 품위가 없어. 너무 가볍게 들리고 막 그래. 방정맞게 들리고 막 그렇게. 저에게는 그래요. 혹시 부모님 필리핀 분이 계시는지 죄송합니다만, 네, 용서하십시오. 네,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하나님만이 그 방언을 이해하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방언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모국어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 나도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을 하고 싶어.
근데 뭐가 문제지? 왜 근데 안 되지? 예, 근데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의 연구 데이터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모건 숏이라는 사람하고, 오케이, 스탠 하워라는 사람하고, 산스하고, 그 다음에 울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연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 데이터의 연구 결과 소개를 이제 여러분께 해드릴 텐데, 네이티브 스피커의 어떤 그냥 뇌의 어떤 패턴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컨 랭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케이? 세컨 랭귀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모국어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네이티브 스피커의 브레인처럼,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뇌의 구조,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이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희망적이지요? 절망적입니까? 네, 희망적이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시작. Body language learners can come to rely on native-like language brain mechanism.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언어를 배워요. 네, 우리 이란 아이들, 특히 영거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뿅 하고서 미국 땅에 가면 목사님 생각에 농담 안 하고 진짜로 6개월 아니면 술술 나와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어른이요, 어른. 예. Adult foreign people. 그들이 단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사용하고 문장으로 말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평생 동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했는데도 회화가 안 돼. 외국 사람 만나면 덜덜덜 떨려. 말이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왜 어린아이들은 쉽고 왜 어른들은 어려운가? 그래서 어른들은 영어 늦게 배우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아까 그 연구진들은 뭐하다? It's possible. It's not.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possible,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어른으로서 영어를 배워도 네이티브 스피커와 똑같은 뇌 작동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무엇일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직은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는데 좀 있으면 나와요. 알고 보니까 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뇌의 문제라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다, 아주 스마트하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스마트라는 단어도 되게 좋아해요. 네, 스마트하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 다른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걸 잡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것이 뭘까? 중요한 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 다음에 학업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똑같이 말은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Conditions under which the language is learned may be crucial in attaining this goal. 자, 어느 목표점이 있어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작용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뇌의 네이티브 패턴의 뇌의 패턴의 어떤 공통점,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게요. 자, 뇌는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어요. 단기 기억, 그러니까 뭐죠? 그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면 벼락치기, 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려고 하면 막 벼락치기 막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정보가 단기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기억하고 그냥 까먹어 버려.
시험 딱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장기 기억은 오랫동안 남는다는 것이죠. 이것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declarative memory, 그 다음에 procedural memory, 절차 기억, 서술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술 기억이란 무슨 말이냐면, 저 때문에 안 보이나요? 자, 서술 기억이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는데 서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을 글로 아니면 말로 표현하는 것이야. 이게 바로 서술 기억이에요.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어떤 기억? 요거 읽어보세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거가 이제 서브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다 보다. 첫 번째는 서술 기억. 예, 기억에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서술 기억. 그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뒤로 돌아선다. 그 다음에 문 쪽을 향해서 나간다. 아니, 몇 걸음 나가면 계단이 보이는데 그 계단을 타고 한층 더 올라가면 문이 보이는데 문에서 오른쪽으로 턴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절차 기억이 있어요. 절차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 아까 제가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번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냥 들려. 일어나 볼래요?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해요. 왜 일어났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 놀라게 만들어요? 아니, 왜 일어났냐니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앉으세요. 아니, 왜 앉아? 왜 갑자기 앉아요, 갑자기? 이상하죠, 뭔가? 이해하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주는 것이 아니야. 들림과 동시에 나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예요, 바로. 들림과 동시에, 내가 귀에 들림과 동시에 나는 그 동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일어서 주시겠어요? 하니까 일어나요.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150명이 모였는데 이 150명 중에서 왜 이 친구만 일어나냐는 말이야. 당연하죠, 선생님. 손가락으로 가리켰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친구만 일어나죠. 그래요, 맞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지시어로 다가오는 순간 나는 몸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할 수 있어.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 말 그대로 따라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의 반응을 내가 보일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그건 선택할 수 있어. 그죠?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엊그저께 만났는데 제가 먹을 걸 안 사줬거든. 삐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분이 안 좋아.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안 그러잖아. 감정이 안 좋은데 제가 좀 일어나 주겠니? 웃으면서 얘기해요. 잠깐만 일어나 주겠니? 봐, 안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잖아.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자기가 선택이야. 오케이, 그죠?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이해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화가 나겠지? 아니, 내가 말을 했는데 왜 안 일어나? 말이 안 같이 들려? 일어나 빨리. 그러면은 기분이 약간 상해서 눈치 보면서 어그적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네. 거기 이렇게 하길래 바로 멈췄어요. 그래도 안 일어날 거래요. 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건 선택일 수 있지. 하지만 내가 듣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힘들면 말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제가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는데요, 재밌어요. 애들요, 여러분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요 말을 해요. 아이들이 만 3세, 만 3세는 힘들겠다. 만 3세 아니고요. 만 4세, 만 5세 아이들이요. 읽어요. 읽고 말을 하는데요.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을 하고 발음이 진짜 미국 본토에서 살다가 온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 정도로. 제가 많이 놀라고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자, 다시 한번 풀어버릴게요. 자, 장기 기억에는 바로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 몸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두 번째 단계 출입구예요. 뭘로 한다? 따라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 몸으로 아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에는요, 여러분의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친구에게 말을 했을 때 해석을 하고 반응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나를 향해 가르쳤고 주어가 이거였고 서술어가 이거였고 목적어가 이거였으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알았어. 우리가 영어를 말한다는 건 바로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만 바뀌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패턴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머리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다 꼭 써놓으세요. 몸도 기억한다. 여러분 몸이 기억을 해요. 이제 그것이 왜 그런지 어떤 타당성을 갖고 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자, 머리로 아는 것은요. 지금 저는 방금 장기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머리로 아는 것, 몸으로 아는 것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머리로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네, declarative memory겠습니다. 서술 기억이에요. 아까 같이 어떤 상황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서술 기억이에요.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해. 그죠? 암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기억력이 필요하죠. 암기와 기억력. 이것이 바로 머리로 아는 것의 중요한 두 가지 패턴. 머리로 아는 것의 중요한 두 가지 패턴이 무엇인가? 암기, 기억력. 한번 따라 볼까요? 암기, 기억력.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술 기억에 포함이 되고 머리로 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몸으로 안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것처럼 절차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야. 이건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몸으로 알아. 그 누군가 말하죠. 그냥 아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 바로 절차 기억이다. 그러니까 서술 기억과는 너무 다르죠. 그죠? 서술 기억은 그 문장으로 풀어야지만 되는데 절차 기억은 그냥 몸이 반응을 하는 거다. 예, 지금까지 잘 이해했으면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실례를 들게요. 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분은요 뇌 손상을 입었던 분이세요. 네, 폴이라는 분이신데 그래서 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자기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연구원이 이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Could you tell me which doorway leads to the kitchen? I'm sorry, kitchen. 그랬어요. 부엌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기억이다? 절차의 서술이에요. 서술이죠. 그렇지. That's it. That's it. That's it. 왜요? 그렇잖아요. Could you tell me? 말씀해 줄 수 있나요? Which doorway leads to the 뭐예요? 부엌. 키친으로 가는 그러한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 건물에서 바로 이곳에서 밖으로 나간 방법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두 발자국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두 계단 더 올라가서 이거잖아.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폴이라는 분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well I don't know exactly I'm sorry murmuring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이 아까 뇌 손상
입기 전까지는요 너무나 능숙하게. 왜요? 미국 사람이니까 언어의 표현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Well, I don't know, I'm sorry. 이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hungry? 만약에 당신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시죠? 그러더니 벌떡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자리에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는 거야. 가더니 자기가 능숙하게 했던 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설명을 못한다며. 근데 이분이 설명을 못하는데 왜 그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동작을 했을까? 이것이 이 연구원의 퀘스천 마크였던 거죠. TV 켜고 TV 끄고 베어컨이 아니라 베이컨을 굽고 먹는 일,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 일, 이런 일들은 너무나 능숙하게 잘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이분한테. 근데 그것을 표현하라고 그러고 말로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점이 뭘까?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머리로 기억하는 것과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다르구나. It's different which way.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몸이 바로 반응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머리 기억은요 역사, 과학 등 학교 과목. 그 다음에 이거 혹시 해마라고 들어보셨어요? seahorse 말고요. seahorse 말고요. 바닷말. 누가 지금 바닷말 써요? 나 지금 바닷말이길래 바닷말이 뭐지? 해마. 자, seahorse라고 자, 해마라고요. 사람 머리 뇌에 이렇게 그 하나의 파트예요. 하나의 파트인데 기억력을 주관하는 그러한 파트가 바로 해마예요. 그 다음에 후각내 피질, 주변 피질, 아무튼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이 바로 머리 기억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몸 기억은요, 자, 신발끈 매는 거, 자전거 타는 거, 그 다음 이거는요 뇌의 부분에서 기저핵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주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피핵과 미상핵, 이건 몰라도 돼요. 아무튼 쉬운 거 뭐예요? 자전거 타는 거, 신발끈 매는 거, 여러분이 밥 먹는 거, TV 켜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라면 끓이는 거 잘하죠? 라면 끓이는 거. 근데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서술적으로 표현하기를 너무나 어려워한다는 거. 그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몸이 기억한다는 건 뭔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따라합니다. 걷기, 뛰기, 신발끈 묶기, 자전거 타기, 칫솔질, 가위질, 숟가락, 젓가락, 글씨 쓰기. 이거는요 뭘로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네, 물론 어렸을 때 엄마가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숟가락은 어떻게 먹는 거야, 교육은 하긴 하죠. 근데 그것이 한번 딱 교육하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씩 반복이 되었을 때 그것은 내 몸에 체득이 되어지고 난 이해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칫솔질도 처음에 그냥 무조건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가 있고 이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닦는 거야. 몸 닦음 아니야. 그런다든지 그것만 좀 주의점을 주면 자연스럽게 칫솔질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몸 기억이고 절차 기억이고 procedural memory에 해당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없어졌어.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너까지 없어지면 안 돼. 제가 이걸 좀 능숙하게 아직 못해서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이거요? 2번? 어디? 어디 밑에? 위치 밑에. 나의 아이패드? 그 위에 이거 더블 클릭? 갑자기 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갑자기 사진이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으셨어요 원래? 네 여기거든요. 아이클라우드세요? 아이패드? 맨 위에요? 요건가? 요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하던 게 있나요? 잠깐만요. 아까 첫 번째 거. 또 왼쪽으로 가네 또. 이게 맞나요? 더 안 움직이죠? 5개밖에 없는데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 아이클라우드 있던 거 맞아요? 여긴 USB인데. USB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나의 아이패드. 이게 연결이 끊어진. 이건 거 같은데? 그러면 USB면.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있나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몸 기억 중에서 이제 절차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타이핑하는 거, 고기 굽는 거, 아무튼 등등 이것이 몸으로 기억하는 것들. 그다음 신발끈 묶는 거. 자, 누가 한번 신발끈을 묶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묶는지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못하기만 해봐. 해보시겠어요? 네. 설명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리본으로 어떻게 묶죠? 네, 말씀해 보세요. Okay, would you please speak loudly? 네, 죄송합니다. 네. 어디를 잡아요? 끈을 잡아. 네, 끈을 잡았어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잠깐만요. 손 놔볼게요. 여기를 잡았어요. 줄 가운데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가면 뭐냐고요? 답답해.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맞대어서. 네. 네. 네네. 네. 네. 네네. 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퍼시픽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왼쪽에 이런 절차 그림이 보이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서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다 보면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끈을 쉽게 묶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른들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 자, 머리 기억과 몸 기억이 있는데, 머리 기억은 역사, 과학 등 학교 과목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있는 거.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신발끈 묶고 자전거 타고 뭐 그건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것은 뭐하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부분. Knowing how, 행동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냥 알아요. 자, 머리 기억과 몸 기억. 근데 몸 기억은 너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자동적이에요. automatically 하단 말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근데 머리 기억은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네,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기억은. 자, 언어는요, 여러분,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언어는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가? 머리 기억인가? 몸 기억인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영어는요, 머리로 기억하고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어떤 행동의 패턴이 머리 기억이 아니라 뭐가 돼야 한다? 몸 기억이 돼야 한다.
여러분이 모국어, 다시 말하면 한국어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것처럼 영어도 역시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생각이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말은 몸으로 말을 해요. 그죠? 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어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패턴하고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몸이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한 어떤 의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도 상당한 매치가 된다. 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머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역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머리와 몸을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을 등한시하고 어느 한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쪽을 더 깊게 주안점을 두고 사용할 것인가, 그 초점을 흐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머리와 몸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단어가 떠올라요. 우리 영어 하다 보면 우리 고학년 친구들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게 문장으로 잘 표현이 안 된다든지 그것을 몸으로 이렇게 따라준다는 것이 참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요 영상으로 제가 클릭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영상을 제가 이제 캡처했는데 이분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브로카 실어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브로카 실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단어를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찾아보니까 좌반구 아래에 전두엽이 손상이 됐대요. 전두엽이 손상이 돼서 이 말을요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한 부분 명령을 계속 내려서 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환자분은 다리가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불편한 것이 어떻게 불편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분이 no good, ache and knees, ankles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브로카 실어증이 걸린 이분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고 나서는 그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어학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언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단어예요. 그죠? 언어는 무엇인가? 첫 번째 단어로 그 다음에 그 단어로 나열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바로 뭐라? 아까 누가 말했죠? grammar. 그게 바로 문법이에요. 따라합니다. 단어를 나열하는 규칙. 이게 바로 문법이에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나누어서 조화롭게 구성을 할 것인가, 그 규칙에 맞게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언어다. 언어학에도 이와 비슷한 두 가지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렉시컨하고 바로 그래머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어떤 규칙대로 잘 말을 해야 한다는 그냥 억압을 막 느끼다 보면 내 몸으로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해서 영어를 구사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니까 너무나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귀엽죠? 저는 안 귀엽습니다만, 자, 개라는 것은 한국말, dog 하는 것은 영어. 근데 이 개는 왜 내가 개야? 그냥 공주 이러면 좋잖아. 자, 공주야 일로 와. 그러면은 그 공주는 탁 일어나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가 말을 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개를 지금부터 공주라고 말을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의 또 언어는요 약속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하나의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고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단어를 떠올리고 어떤 문법에 어떤 이렇게 맞춰서 그것이 조화롭게 해야 하는 부분. 단어 바로 머리, 바로 서술. 그다음에 문법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주안점이라 볼 수 있겠다. 자, 말하기는 뭐가 똑같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말한다는 건요, 운동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어떤 운동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만 이렇게 안다면 그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말하기는 운동하는 거고 진짜 똑같아요. 자, 글레고리 히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Learning to speak is essentially a motor learning task.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운동 학습하고 똑같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운동 학습하는 거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걸 영어로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네. 네. Learning to speak is essentially a motor learning task. 네, 거기다가 by 해놓고 히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히콕이라는 사람이 말했다 이겁니다. 네. 자, 말을 배운다는 것은 운동 학습하고 똑같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됐나요? 넘겨도 될까요? 네. 여러분, 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쓰고 있지만 집에 가면 한 번도 안 볼 걸. 네. 하지만 쓰면 그 나중에 필요할 때 볼 수 있으니까 네,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길게요. 5초 뒤에 넘길게요. 네. 자, 말을 배운다는 건 뭐가 똑같다? 운동학습.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땡. 자,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아는 것과 쓸 수 있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안다는 것, 내가 알아. I know. 알고 있어. 혹시 여러분 한 가지 퀴즈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우리 아까 우리 누구지? 이름이 뭐죠? 네네. 박? Rain? 비? 와우. 와우. I'm a Superman. 네, 제 이름은 슈퍼맨이에요.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슈퍼맨이라고 불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애들이 다 그냥 슈퍼맨이라고 부르면서 뭐 하잖아요? 선생님 언제 날아가요? 지금은 내가 인간이라서 지금은 날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우리 친구만 잠깐만 조금 참아주시고, 자, 나머지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학년 특히 좀만 참아주세요. 알 것 같아서. 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만 해당이 돼요. 자, I know 하고 I see 하고 다른 점 혹시 아세요? 지금 이것은요, 아는 거예요. I know. 알아요? 오케이.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I know and I see?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친구.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I know and I see? I know, I see. 보통 뉘앙스가 그래요. I know 할 때는 좀 빨라요. I know. 근데 I see 할 때는 조금 느리죠. I see. 요 뉘앙스만 알더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 네.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요, 한 가지 패턴에 사로잡혀 있으면 I see가 나한테 의미가 다가오는데 이 의미를요 자꾸 see는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I see, 나는 본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see에 사로잡혀 버려. 그걸 벗어나야 돼. 벗어나라고. 그러면 이게 조금씩 보일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 한 명 더. you. 오케이. 네. 네. Okay. Anyway, I want to give you a score 50. Okay.
절반 정도밖에 점수를 줄 수 없겠어요. 자, 여러분 진짜 간단해요. 우리 몰랐던 친구 꼭 알아두세요. 쉬워요. 뭐 쉬우냐면 I know, 알고 있었어요. I know, 알아. 이미 안 거야. sorry. 이미 알아 내가. I know, 안다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I know. 고개 끄덕이면서, okay? You have to nod your head like this. Okay? I know. 잘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야. 해보세요. 시작. 네. 자, I know. 알고 있어요. 근데요, I see는요, 이지에서 알아요. 네가 말하니까 이지에서 아는 거야. I see. 오늘 오셨던 그 선생님이 보니까 마스크 써서 잘 몰랐는데 진짜 잘생겼더라. I see. 이제 알았어. 근데 우리 친구는 말하기를 I know. 좋아요. 예. 자, 알고 있었어. 맞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I know. 한번 해볼까요? I know. I see. I see. I know. 바로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sorry. 또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이걸 잘 미숙하게. So sorry. 비밀번호? thank you. 네. 자, 아는 거 이미 알아요. I know. 그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내가 안다는 것이 활용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두 가지 사례 있잖아요. 그 아까 뇌수술 하신 분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방금 실어증 것이 걸리신 분. 알아. 아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알겠어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I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런데 안 돼. I couldn't.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 What can I do? 어떻게 한 말이 나보고. 그건 별개 문제예요. 충격적인 사실. 중학교 수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2000단어야. 2000단어가 회화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80%를 여기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80%만 알면 중학교 수준의 단어 2000단어만 알면 80%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능숙능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면? 중학교 수준이면.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조기영어교육과를 졸업했는데 거기에서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신가? 헷갈리는데 외국어 대학교 어느 교수님은 1학년 신입생 1학년 딱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숙제를 낸대요. 숙제를 내는데 뭐냐면 중학교 교과서 전체를 암기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대학생들 그걸 들어먹나? 내가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중학교 교과서를 암기해? 참네. 비웃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영어 회화에 있어서 80%는 중학교 과목에 있는 그 단어들, 그 문장들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2000단어만 알면. 말하기 실력이라는 것은 실제 몸을 움직여서 익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익힌 시간이 그 시간이 바로 말하기 실력하고 똑같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자, seesaw effect라는 말이 있어요. 시소 효과. 뭘까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머리 기억과 몸 기억이 있어요. 내가 몸 기억에 집중을 하면 머리 기억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머리 기억에 집중을 하면 몸 기억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울만이라는 교수가 말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약속해요. 뭘 약속할까? 이제는 머리가 아닌 뭘로?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의 패턴을 바꿔보자. 네,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해요. 저기 이것 좀 가져가서 아까 거기 그 파일 한글 파일이에요. 제가 여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열어주시면
잉글리시 스피치라고 쓰여 있는 그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 열어보시면 한글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세 가지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봐만 주시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기억하는 어떤 훈련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어떤 훈련들, 그런 훈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몸에 기억 장치가 머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 중요하고 필요한 건 2개씩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눈 중요하죠. 한쪽 문제 있으면 한쪽으로 보라고. 콧구멍 2개예요. 한쪽이 코 막히면 한쪽으로 숨을 쉬라고. 너 죽을 수 없잖아. 숨을 쉬어야 하니까. 귀 한쪽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들 수 있죠. 근데 입은 왜 하나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고요. 미안해요. 입은 왜 하나인가? 말 좀 많이 하지 마, 제발. 말을 좀 적게 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다. 보기는 잘 보고 들어도 잘 듣고 말은 조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각재 적재적소에 배치한 몇 개씩 하나씩 아니면 혹은 2개씩 배치한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거 우리 보통 머리로 생각하죠. 하나가 더 있어요. 2011년 6월 19일 적어보세요. 벌써 책을 덮은 친구 있죠. 2011년 6월 19일에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11년 6월 19일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송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목이 뭐냐면 그 스페셜의 제목이 심장의 기억. 심장의 기억. 심장의 기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서 했어요. 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클립 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풀 영상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잠깐 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설명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이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좋아했던 락 음악을 좋아했는데 락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즈 음악을 듣고, 운동을 싫어했는데 운동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고 사이클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사이클 선수처럼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살펴보니까 심장 수술을 한 그날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병원에서 심장의 공여자가 누군지 말을 하지 않아요. 비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심장을 공여한 그 사람이 스턴트맨이었는데 그 스턴트맨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서 그 사람이 유언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가족에게 이미 알렸겠죠. 내가 죽으면 나의 심장을 딴 사람에게 공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했었겠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심장을 바로 이 아저씨한테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장을 공여한 그 사람의 어떤 패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자기가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표되거나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이 바뀌는 걸까? 심장 수술을 받아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왜 전에 나의 삶으로 가지 못하고 그 심장을 공유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그것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뇌의 어떤 기억세포가 심장의 기억세포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뇌의 기억세포가 심장의 세포하고 동일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머리가 죽으면 사망이라고 말합니까?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머리가 중요도 하지만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심장이다. 뇌사 상태에 빠졌어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야. 죽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머리는 멀쩡한데 심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어로 심장이 heart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아. 마음이란 말과 심장이란 말이 heart 똑같아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우리 안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미 변화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말을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영어도 여러분 몸에서 체득을 해서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자, 따라합니다. self-learning. 네, 자기 스스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네, 스스로 학습해요.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self-learning. 네,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ove your body. 네, not your head. 머리가 아닌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씀해 행동을 하란 말이죠. 몸으로 움직이는 거. 제가 좀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이걸 이제 우리 가장 어린 저학년과 함께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늦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벌써 5분이 지났어요. 빨리 끝낼게요. 원래는 제가 10분까지인데. 자, 그다음에 세 번째요. Take your time. 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케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언어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뭡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네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지. 자, 왜냐하면 네 번째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 번째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copy another speakers. 뭡니까? duplication. 바로 모방이에요. 복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요 유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될 때까지. 이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계획은 우리 이제 가장 저학년 우리 친구와 함께 재밌는 게임을 재밌는 어떤 실험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해봐요. 예. 여러분도 아마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고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실험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늦게 와는 바람에. Please, I'm sorry.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많이 차이 안 나고 그래도 한 5분 정도 좀 늦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할 것들을 다 전달을 하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아마 혹시 있었다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예.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 되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얻는 거,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암기해야 할 부분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이 또 이렇게 때로는 그 그래머도 필요하고 렉시컨 단어의 의미도 필요하고 한데 그것이 조화롭게 되어서 우리 몸으로 체득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many thank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조용한데?